황혼경제연구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구소장 임재석입니다. 오늘은 내 집과 대출 이야기로 문을 열겠습니다. 몇 해 전만 해도 금리가 낮으니 지금 사두자는 말이 익숙했습니다. 처음엔 월 상환이 버틸만 했고 이자일만 넘기면 마음이 조금 놓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다른 소리가 큽니다. 고정이 끝나고 변동으로 넘어간다는데 이자가 훌쩍 늘었다는 하소연, 전세 퇴거 자금과 대출 갈아타기가 겹쳐 현금이 빠듯하다는 고민, 강남은 괜찮다던 말에 힘이 빠졌다는 체감이 곳곳에서 들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피하지 않겠습니다. 변동금리 전환과 COFIX 흐름, 주담대 금리와 거래입주 미분양 동향을 한 장에 올려서 보유자와 매수자, 전세 세입자 모두에게 커지는 경매와 연체의 위험을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숫자는 안내판이고 생활의 리듬은 우리가 정합니다. 조급함 대신 루틴, 막연한 낙관 대신 현금 흐름 설계라는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현장의 공기를 그대로 전해보겠습니다. 모임 자리에서 이런 대화가 잦습니다. 그때 2%대라길래 안심하고 받았다는 말. 이제 고정이 끝나 변동으로 바뀌는데 벌써 이자만 100만 원 넘게 늘었다는 하소연. 월세로 돌릴까 파야 하나 하는 걱정이 밤늦게까지 이어집니다. 직장 임금은 그대로인데 대출이자는 들쭉날쭉하고 금리 공지가 나오는 날이면 단톡방이 먼저 웅성거립니다. 전세 퇴거 자금과 대출 갈아타기가 겹친 집주인들은 달력에 이자율을 붉게 동그라미 쳐놓고 하루하루를 버팁니다. 예전엔 강남은 괜찮다는 말이 마음의 버팀목이었는데 이제는 그 말에도 힘이 빠집니다. 더 오래 버티면 언젠가 오른다는 막연한 낙관이 생활비와 이자 고지서 앞에서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조금 더 구조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주담대 이자 부담은 기준금리에서 COFIX로, 그리고 은행의 가산금리와 우대금리 조건으로 이어지는 사슬을 통해 가계로 전달됩니다. 한국은행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신규 취급의 기준은행 대출 평균금리가 4%대 중반이었고 올해 들어 완만한 하락 흐름을 보이다가 여름에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다시 고개를 든 구간이 있었습니다. 같은 자료에 따르면 6월 기준 가계 신규 대출 평균금리가 4% 초반, 그중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 후반을 기록하며 5달 만에 첫 반등을 보였다는 내용이 확인됩니다. 이 말은 금리 레벨이 내려오는 듯 보여도 중간중간 가상금리나 상품 구조가 바뀌면 체감 금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변동금리의 기준인 COFIX 흐름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전국은행연합회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신규 취득분 COFIX가 3% 초반으로 공시되며 하락세가 이어졌고 여름에도 월별 공시가 지속됐습니다. COFIX가 내려가면 변동주담대가 시간이 걸려 따라 내려오지만 은행별 가상금리와 우대 조건의 변화가 상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같은 COFIX라도 내가 받는 금리 체감은 이웃과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실물시장의 호흡을 얹어보겠습니다. KB의 주택시장 리뷰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봄철 서울과 수도권 거래가 반짝 늘었지만 규제 재강화와 입주, 물량 변화로 지역별 차별화가 심해졌습니다. 같은 보고서에서 3월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가 4%대 초반, 4월 은행권 주담대 잔액이 수조 원 규모로 늘며 레버리지, 노출이 누적되는 흐름이 관찰됩니다. 거래가 늘던 달에도 대출 잔액이 두텁게 쌓였고 이후 규제가 다시 조여지자 매수 심리가 둔화되는 신호가 나타났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여기에 정책 변수도 겹쳐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 구역 확대와 같은 규제 강화 소식이 나올 때마다 일부 지역의 거래가 식고 다른 지역은 수요가 옮겨붙는 현상이 반복됩니다. 로이터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올봄 서울의 일부 부유권역에서 아파트 거래 규제가 재강화되며 실수요 중심으로 정돈하려는 정책 흐름이 확인됐습니다.
정책은 가격을 직접 누르기보다 거래의 호흡을 바꾸고 그 변화가 대출과 상환 계획으로 이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오늘의 핵심 개념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주담 대 금리 스트레스입니다. 금리 스트레스는 금리 레벨 하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변동성, 부채 구조, 그리고 실물 변수의 세 갈래가 얽혀서 생깁니다. 다들 받았던 혼합형 대출이 5년 고정에서 변동으로 넘어가며 분기마다 이자 비용이 튀고 COFIX가 내려가도 은행의 가상금리와 부수거래 조건이 바뀌면 체감 인하폭이 얕아지며 거래와 입주, 전세 전환 같은 실물 변수까지 겹치면 가계 현금 흐름의 여유분이 빠르게 깎입니다. 결국 경매와 연체의 위험은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한다기보다 작은 균열이 누적되어 다가옵니다. 숫자로 보면 더 선명합니다. 2억 원 대출의 단순 이자를 비교해도 연이율 2%면 연 400만 원, 5%면 연 1000만 원으로 2.5배가 됩니다. 여기에 관리비와 보험료, 재산세 같은 고정비가 얹히면 주거비 총부담이 임계치를 넘기 쉬워집니다. 한국은행과 금융권 공시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올여름 주담대 금리가 일시 반등했고 COFIX는 하락과 보합을 오가며 잔잔한 파도를 만들었습니다. 이 파도가 내 상환표에 언제 어떻게 닿는지가 바로 금리 스트레스의 본질입니다. 이제 문제를 세 가지 각도에서 제기하겠습니다. 첫째, 혼합형에서 변동으로 넘어가는 가구는 지난해보다 이자가 깎인다는 기대보다 전환분기마다 변동성의 재충격에 노출됩니다. 은행연합회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COFIX가 완만히 내려온 달에도 은행이 가상금리를 조정하면 변동주담대가 즉시 반영되어 체감은 제각각이었습니다. 같은 달에도 은행별 상품과 우대 조건이 달라 결과가 갈라졌다는 뜻입니다. 둘째, 거래와 입주, 전세 전환의 지역별 편차가 커지면서 버티면 오른다는 낙관이 깨지고 있습니다. KB의 주택시장 리뷰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봄 거래가 늘었지만 규제 재강화 이후 둔화 조짐이 관찰됐고 입주와 미분양의 지도가 바뀌며 지역별로 온도차가 커졌습니다. 같은 서울 안에서도 구와 동마다 체감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가계 현금 흐름 설계가 뒤따르지 않으면 이자율과 카드 대금, 관리비 순으로 연쇄 압박이 오고 체감 DSR이 규제 수준을 넘어서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한국은행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신규 대출 평균 금리가 한때 4%대 중반에서 내려왔지만 여름에 주담대 금리가 되레 반등한 구간이 있었다는 사실은 변동성 리스크를 보여줍니다. 해결책은 생각보다 생활에 가깝습니다. 첫째, 금리 시계표를 만드십시오. COFIX 공시일과 내 대출의 금리 변동 주기를 달력에 표시하고 기준금리와 COFIX, 가산금리, 우대금리의 구조를 한 줄씩 적어 놓습니다. 은행연합회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월별 COFIX 공시는 정해진 일정으로 올라오니 이날마다 내 이자 증감분을 가늠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0.1%가 움직일 때 연간 이자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가족회의에서 바로 환산해 보는 겁니다. 둘째, 혼합형 전환 6개월 전부터 갈아타기 임계선을 미리 정하십시오. 중도 상환 수수료와 LTV, DSR, 신규 조건을 비교해 재약정과 갈아타기, 부분 상환의 세 가지 길을 숫자로 견주어 보셔야 합니다. 한국은행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신규 취급액 평균 금리와 은행권 주담대 평균값이 월별로 공시되니 이를 기준으로 은행별 우대 요건, 충족 가능성까지 함께 점검하십시오. 셋째, 월 이자와 관리비, 세금의 합계가 실수령액의 30%를 넘는 순간 비상시나리오로 전환합니다. 일부 상환으로 이자 줄이기, 전세를 월세로 일부 전환해 현금 유입 보강하기, 임대료 현실화, 지출 정액제 도입 가운데 한 가지를 먼저 시행합니다. 넷째, 보유자와 매수자,
세입자의 길은 다릅니다. 보유자는 팔지 아니면 버틸지의 이분법에서 벗어나 부분 상환과 임대 전환, 지출 축소를 섞어 1년치 현금 흐름을 먼저 살립니다. 매수자는 가격 레벨보다 이자 민감도로 내구성을 시험하고, 세입자는 집주인의 대출 만기와 전환일, 연체 이력을 확인해 보증금 회수 리스크를 줄여야 합니다. 다섯째, 숫자로 불안을 이깁니다. 아까의 예시처럼 2억 원 대출에서 연 이자는 2%일 때 연 400만 원, 5%일 때 연 1000만 원입니다. 월로 바꾸면 약 33만 원대와 83만 원대의 차이입니다. 관리비와 보험료, 재산세를 더한 월 주거비 총합이 어디까지 견딜 수 있는지 부부가 같은 표를 보면서 합의해 두시면 변동성의 파도에도 중심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섯째, 경매와 연체의 조기 경보를 켜십시오. 우리 집 주변의 실거래와 호가, 전세가율, 인근 입주 물량, 미분양 흐름을 주간과 월간으로 점검하면 한 달 먼저 체감 변화가 옵니다. KB의 주택시장 리뷰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거래와 입주, 분양과 금융 동향이 한 보고서에 묶여 있으니 이 문서를 정기 구독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한 가지 더 짚고 가겠습니다. 규제 강화와 정책 발표는 숫자 한 줄로 끝나지 않습니다. 로이터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올해 봄 서울 일부 권역의 거래, 규제가 다시 강화되며 실수요 위주로 정돈하려는 흐름이 확인됐고, 이런 조치는 매수와 매도의 속도를 바꾸어 곧바로 대출과 상환 계획에 영향을 미칩니다. 정책을 이길 수는 없지만 읽을 수는 있습니다. 발표가 나오면 바로 내 시계표의 3칸, 개편된 규정의 적용 여부와 상환 전략, 갈아타기 조건의 변화를 업데이트해두면 됩니다. 이제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금리는 숫자가 아니라 변동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준금리가 내려도 COFIX와 가상금리, 상품 구조가 달라지면 내 이자표는 반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행연합회의 통계자료에 따르면이라는 근거로 COFIX, 공시와 한국은행의 통계자료에 따르면이라는 근거로 신규 대출 평균 금리를 함께 봅니다. 두 줄이 같은 방향일 때 갈아타기 임계선을 낮추고, 엇갈릴 때는 비상상자금을 먼저 채우는 게 안전합니다. 두 번째로, 가격이 아니라 현금 흐름입니다. 버티면 오른다가 아니라 버틸 수 있나가 먼저입니다. KB의 주택시장 리뷰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거래와 입주, 전세 전환 데이터가 월별로 갱신되니 이 수치를 생활표에 바로 붙여서 월 손익을 먼저 지키십시오. 세 번째로, 대응은 빠르게, 실행은 꾸준하게입니다. 혼합형 전환 6개월 전 금리 갈아타기 검토, 3개월 전 우대금리 요건 점검, 1개월 전 비상자금 재배치하는 리듬을 정해두면 작은 루틴이 큰 손실을 막아줍니다. COFIX와 신규 대출 금리 공시를 달력에 박아두는 습관부터 오늘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을 조급하게 했다면 제 책임입니다. 저는 조급함을 누그러뜨리는 방송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 아주 작은 것 하나만 해보시면 어떨까요? 내 대출의 기준금리와 COFIX, 가상금리와 우대 조건을 적은 금리 시계표를 한 장 만들고, 이자가 0.1% 움직일 때 연간 얼마가 달라지는지 계산해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집 월 주거비 총합을 적고 비상상자금 목표를 정해 달력 첫 장에 써두십시오. 작은 표 한 장이 이자 고지서 앞에서 심장을 진정시켜 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현장에서 겪으신 체감과 갈아타기 경험, 전환을 앞두고 계신 분들의 고민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구체적인 루틴과 체크리스트로 이어가겠습니다. 황혼경제연구소는 여러분의 느긋한 준비와 단단한 일상을 늘 응원하겠습니다.